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특별하게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전문가님을 우리가 수요일에 만나봤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격주로 화요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광무 전문가님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 나온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로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종목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을 활용하시고요. 또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용민님 반갑습니다. 비중도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행운목님, 내가 팔면 상한가님 출첵합니다 하면서 종목도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조블랙님도 오셨고요. 최주환님 이름도 보이고 있고 동백님도 출석 체크하셨네요. 자, 오늘은 버건디 보람입니다. 엘티즌 챗님도 잘 오셨고요. 이소말트님, 스카이님, 베네치아님, 밝은 햇님님, 내 이름은 구름이여님까지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찍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유튜브에서 밝은 햇님님이 올려주신 종목 DY파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6,542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을지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DY파워 오늘은 3.86% 상승하면서 13,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손실도 있는 구간이에요.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자, 최근에는 이 13,000원 선에서 약간의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지, 그리고 지금 대응 방법이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저는 한참 기다린 종목이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DY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 주가의 움직임 향방에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DY파워의 실적 변화가 크게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성향을 좀 지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변에 대한 대외적인 환경이 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DY파워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연초에 상승했었던 흐름들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역배열 속에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을 탈출하게 되었던 계기는요. 바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사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진성 TC라든지, 그리고 두산
바켓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통과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좀 나왔고 최근에 이들 종목들도 사실은 기업에 대한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은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을 못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 경향이 있었고요. 비로소 오늘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모멘텀을 좀 찾는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부터 해서 뭐 새롭게 글로벌 건설 현장에 이제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뭐 미국 또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뭐 DI 파워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위치라면은 충분히 바닥이라고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 평단가가 16,000원대에 갖고 계십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에 이제 장기 이평선을 넘어야 되는 위치이고 그리고 중간에 매물대를 좀 이제 확인하면서 좀 지지받았던 위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은 저항대, 1차적인 저항대가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던 위치에서는 분명히 좀 단기적인 물량 비중 축소를 하다던가 아니면은 단가가 낮춰진 상태에서 목표가 짧은 수익이라도 이 구간에서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비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로 접근하신다라면은 대략 한 15,000원 이하에서 매수 평단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이다라는 생각에서 5% 이후에 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뭐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진성TC라든지 그리고 두산 바켓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대장군 역할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분들, 뭐 다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소식에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 진성TC라든지 두산 바켓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DI 파워는 일단은 낮은 가격대 그리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가를 낮춘다라면은 1차적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 16,5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인프라 투자 통과와 함께 주가도 이제는 살짝은 바닥을 통과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추가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타이밍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과연 이 반등을 통해서 꼭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악회 티켓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희 음악회 티켓, 토마토TV 개국 19주년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18일 저녁 7시 30분. 위치는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는 음악회고요. 디스커버 라이징 스타 2라는 주제로 우리가 음악회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어진 오늘의 이벤트, 이 음악회에 대한 티켓을 선착순 5분께 선착순 5분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pd@이토마토.com으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메일로 꼭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한 분당 티켓 2개 드리니까 내 친구와 연인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음악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시장도 추운데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 또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제 이 선착순 이벤트가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힌트를 드리면서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음악회 티켓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목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팔면 상한가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원익 IPS 살펴볼게요. 4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5%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락 원인이 궁금합니다. 또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짤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까지도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36,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4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어제 좀 많이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이게 내가 사는 종목들의 주가가 이 닉네임처럼만 가면 참 좋을 텐데 닉네임처럼 가면 안 되는군요. 내가 팔면 상한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 원희 IPS와 같이 이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이 주목을 좀 받긴 했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희 IPS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삼성의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이 일제히 조정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원희 IPS가 사실은 지금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앞에서 상승했을 때는 원희 IPS 뭐 기업적인 이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받아오면서 올라왔었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지 않고 있지만은 원희 IPS가 이렇게 쉽게 내려올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규로 이제 원희 IPS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매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45,500원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갖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원희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주요 이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반도체 시장까지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희 IPS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레벨업되고 난 다음에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하락에서는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반등한다면은 매수하신 비중에서는 단가를 한번 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략 47,000원 정도 4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 들어온다면은 비중을 좀 잠시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재접근해서 단가를 낮추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이 향후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면은 사실 이 원희 IPS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새로운 구조 조정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은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은 1차적인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을 때는 단가를 좀 낮췄다가 다시 한번 비중 채워서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꾸준한 이제 추세로 대응하시는 전략.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크게 손실받지 않은 종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기다리자라는 의견이고요. 반등 크기는 46,000원까지 1차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지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비중 관리라든지 좀 부지런한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6,000원 정도에서 한번 비중 축소하시고 장기적으로는 59,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렸고요.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잘 그 타이밍들을 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팔면 상한가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팔기 전에 꼭 상한가 올라가고 수익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날이고요. 종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도키도키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동백님 이름 보이고 있고 정의롭게님 반갑습니다. 대장 아빠님 이름도 보이고요. 디머니메이커님 굉장히 오랜만에 닉네임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보람이님 이분은 정말 이름이 보람이이신 건지 아니면 저랑 같은 느낌인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 보람이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 이름이 보람이이신지 한번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밍님 계속해서 종목 신청하는데 잘 안 되고 있나요? 오늘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볼게요. 고고씩님의 종목이고요. 18,800원의 비중은 10%이네요. 오늘 종가에 진입하셨다라고 하고요. 심택처럼 대박 영업이익을 발표할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대덕전자는 최근에 흐름이 괜찮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대덕전자는 제가 심대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심택을 소개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
심택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PCB에 대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제가 심대코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가장 크게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었던 거는 심택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이고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매출 성향이 크기 때문에 심택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대덕전자도 이 심택 못지않게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더 뭐 매출 성장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심택에 대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좀 큰 상태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 또 코리아 서큐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판을 만들고 메모리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지만은 이 대덕전자는 심택과 다른 모멘텀이 또 있고 코리아 서큐트는 또 심택과 다른 모멘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 모멘텀이 또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심택 못지않게 대덕전자도 크게 오를 종목이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뭐 코리아 서키트도 코리아 서키트만의 모멘텀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심택 이야기를 하지만은 심대코 다 같이 모멘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단 대덕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요. 심택보다는 대덕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에 대한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자의 투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DDR5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예고했지만은 또 강력하게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비메모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대덕전자가 동반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시기가 올해 초부터 해서 진행이 돼 와서 머지않아서 파운드리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체계라든지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차세대 뭐 DDR5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반도체에 대한 성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대덕전자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심택 종목이 좀 더 잘 가고 신고가 경신이 먼저 나왔는데 대덕전자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토마토 방송에서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고고식님께서는 심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택이 잘 되니까 이제는 대덕전자도 사볼까? 라는 측면이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태까지 심택 날라가고 코리아 서키트 날라가고 대덕전자 이미 20%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강무 전문가 이야기가 맞네라고 지금 들어본다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아쉽지만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제가 심택이든 대덕전자든 코리아 서키트든 목표를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아드린 적이 없어요. 더블 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DDR5부터 해서 차세대 반도체에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준비하게 되는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에 대한 사이클이 2년 반 정도의 사이클을 가져요. 2년 반 동안에 기업의 성장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매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누리셔야죠.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되는 게 이제 올해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큰 시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대덕전자 지금도 매력이 있습니다. 심택 지금도 매력이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도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렸던 시점보다는 정말 많이 올라왔죠. 심택과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추천 1주년 넘었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작년에 6월달, 7월달부터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대덕전자도 그 시점부터 해서 크게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올해가 아니고 지난 6, 7월 달부터 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종목은 번안된 주가예요. 그렇지만은 뭐 심택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같은 시기에 제가 추천을 같이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 6월 달, 7월 달에 강력하게 얘기 들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때 당시에 11,000원대였는데 지금 4만 원, 오늘 4만 원 장중에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후에 이제 2배 이상 올라왔지만은 최근에 와서도 시장이 정말 8, 9, 10월 달에 지수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지수 분위기 안 좋지만 지수는 툼의 급락 대세 하락장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기회로 매수를 하자. 그럼 나는 첫 번째로 PCB를 사겠다. 그래서 이때 정말 강력하게 얘기 들었던 종목이 심택부터 해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왜?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 기간. 그러니까 앞으로 파운드리가 잘 될 거야, 비메모리가 잘 될 거야, 낸드 플래시 새롭게 개발될 거야. 이런 얘기에 대한 막연한 기간보다 DDR5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11월 달 발표 나왔고
12월 달에 SK하이닉스 발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DDR5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가 내년부터인데 그럼 당연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정을 보고 온다라면은 PCB, DDR5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핵심 부품은 PCB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중요한 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고점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돌파도 했어요. 심택, 코리아서키트 먼저 갔죠. 대덕전자도 이 위치까지 왔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위치에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사이클을 보신다라면은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크게 보셔도 좋다. 특히나 심택과 다른 비메모리 영역에서의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 모멘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크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8,800원. 정말 아쉬운데 더 낮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인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 관리 좀 하면서 지금 10% 비중이죠. 만약에 이제 추세에 대한 전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제 N자형을 그리는 그런 추세가 나왔을 때 그런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뭐 이 종목을 다뤄야 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PCB 반도체 영역 안에서는 제 이야기를 꼭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덕전자 잘 사셨고요. 그리고 좀 더 조정 구간이라든지 가격적인 추세 눌림목이 있었을 때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들고 간다라면은 적어도 연중 신고가 돌파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정말 들고 가세요. 네. 그리고 큰 추세가 먼저 나와버린다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팔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사이클이 내년 후반까지 갑니다. 본격적인 DDR5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은요 내년 하반기에 있어요. 내년 하반기가 피크입니다. 그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제가 정말 될 놈 될 더블 10배 효성첨단 소재 10배 올라왔거든요. 에코프로 BM 1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20배 올라왔어요. 이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B 종목들은 좀 그런 흐름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올려주신 고곡식님, 맞대요. 심택 보유 중이시고 전문가님 의견 들어서 큰 수익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로도 수익 보고 싶어서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조금 대덕전자도 같이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또 전해주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심택과 함께 대덕전자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전문가님 의견에 계속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그 이상까지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광무 전문가님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확신을 또 함께 믿고 따라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심택으로 또 전문가님의 조언을 들어서 수익 보고 계시다라는 분들도 이야기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반도체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 계속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어줄게요. 전화 상담 기다릴 테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너무 추운 밤비님 종목 올려주셨네요. 한솔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고요.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한솔케미칼 오늘은 34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꾸준히 잘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자, 39만 원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고 오늘은 34만 원에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음극재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종목들. 네. 제가 스피커 터질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왔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정말로 안 팔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진짜 오늘 처음 보신 거라고 하시니까. 네. 근데 제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맞아요. 큰 소리 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보시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소케미칼도 큰 소리 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한소케미칼 지금 이제 너무 추운 밤비님이 질문 오자마자 제가 요 화면이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포털 사이트에 한소케미칼 이강물을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뭔가? 그러면은 이제 한석케미칼 이강문 검색하시고 그냥 이 글 보세요. 이 글 보시면은 아마 제가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오. 이걸 보시면 되고 네. 뭐 날짜가 데이트가 이제 작년 10월 19일이네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이 종목이 14만 원, 13만 원인데 39만 원대까지 더블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자신 있게 얘기 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영역보다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종목들, 기술이 들어가는 산업에서의 앞으로 다음 트렌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뀔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좀 크게 보는데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을 때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찾고 있는 것들은 3세대 배터리거든요. 물론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변화는 사실 아주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단순한 기준이지만은 이게 3세대까지 변화되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안에서의 기술 변화가 상당히 정말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세대가 3.5세대, 4세대로 변환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단어 많이 공부하셨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요 전극, 촉매제 이런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영역을 가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가장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고 주가는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팔지 마세요. 뭐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들고 난 다음에 올해 3월달, 8월달 정말 이 시간이 길죠. 예. 시장 자체가 좀 재미없기도 했었지만은 개월 수만 따지면은 5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 종목 상담 받으면은 저는 항상 팔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팔지 마세요.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종목이 레벨업이 된 것인데, 저는 이 종목이 장기 성장할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신다? 이게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한 번에 뭔가 비중을 들어갈 종목은 지금은 위치에서 좀 부담스러운데, 차츰차츰. 만약에 이제 남들보다 좀 늦게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최근에 뭐 응급제 관련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신고가 낼 일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영역도 괜찮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슈팅이 더 나왔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랠리를 여전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한솔케미칼에 대한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이 등락에 대한 퍼포먼스는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작년 10월 달에 이야기 꺼냈을 때도 정말 차분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에 대한 기술 트렌드를 따르는 앞으로 이 산업에서 이 기술이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향성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할 때마다 팔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 더 중요한 배터리 세대 교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뭐 지금 이제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 550km 정도까지 있는데 이게 800km까지 끌어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2차 전지 내에서 기술 변화를 크게 안 볼 겁니다. 크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배터리로 이제 전환해서 볼 건데 일단은 그 시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신규 매수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을 과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부분만 좀 조절해 주신다면은 이 종목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종목 나중에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짧은 구간 안에서는 고점을 좀 낮추면서 이평선을 수렴시킨 중요한 변곡점 위치. 변곡점이라 한다면은 방향성을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조정 나온다, 그럼 그때는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은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평선 수렴을 시킨 상태에서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들 또 만날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수렴되는 위치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하셔도 돼요. 장기 우상향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이제 시세를 보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2차 전지에 대한 다음 세대 배터리에 대한 사이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다. 저는 적어도 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전기차에 대한 의무 판매량에 대한 법안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으로 나온다라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죠. 종목 선택 괜찮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추가 부연적인 설명은요. 포털 사이트에 한솔케미칼 이강무 검색하셔서 요 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설명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한솔케미칼 매수 오케이 의견입니다. 강력 추천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세대 교체에서 그 중심으로 수혜를 좀 강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 조정 시에는 또 비중도 잘 조절을 하시면서 충분한 수익 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매수 문의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이벤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TV 개국 19주년을 맞이해서 음악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음악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선착순 4분께 저희가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d@이토마토.com으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 음악회를 통해서 이 가을밤에 거의 끝나가는 이 가을밤에 우리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선착순 마감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앤턴님, 선착순이면 벌써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몇 자리 남아있다고 해요. 지금 보내주세요. 자, 다음 상담은 대장 아빠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NF 가지고 계시고요. 22,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하이K 소재로 좋다고 하던데요. 어떨지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DNF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2%대 하락하면서 18,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모습을 보니까 최고가 31,000원 찍고 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하이K 소재,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 DNF가 관련해서 모멘텀 얼마나 받아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가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주가가 지난 7, 8월 달에 상승 위치에서 뭐 급하게 좀 하락을 한 상태이고 뭐 차트적인 성격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양봉보다는 음봉이 지금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좀 음봉이 좀 많은 상태죠. 이 말은 이 주가가 진행이 되었을 때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뒷심이 약했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봉이 뽑아지면서 양봉이 난출되면서 주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바로 저점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추가적인 좀 흘러내림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는 수급이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 과거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꾸준하게 성장할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것뿐이에요. D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시작되었었던 수출 규제 품목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와 같은 이 품목으로 해서 수출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품목이 수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부품, 소재 이 부분 안에 이 영역 안에서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NF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국산화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앞으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캐퍼시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미세 공정화 된다는 거는 회로에 대한 간격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전류에 대한 그 길이가
줄어들면서 전압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전류 신호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전류 신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공정이 이 회사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측면을 본다면 반도체 미세 공정화에서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DNF에 대한 주가 모멘텀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주가는 꾸준하게 레벨업받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 DDR5에 대한 반도체부터 그리고 파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미세 공정화로 되게 되거든요. 요번에 나온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경쟁 자체가 미세 공정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DNF에 대한 역할은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모멘텀 본다라면은 꾸준하게 성장할 회사이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음봉이 많다라는 해석은 뒷심이 좀 약하다. 주가에 접근하는 수급이 좀 부진하다.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찾아오지 않고 있다. 거래량이 크게 분출되면서 주가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거래량이 오히려 급감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주체가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괜찮은 회사이고 정말 잘 될 회사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2,000원이면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장기 평선에 걸쳐 있었던 위치인데요. 이 위치가 지난 이제 하방 지지를 곧잘 보여줬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오는 거는 강한 거래량으로 해서 올라와야 될 겁니다. 강한 거래량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어느 시점까지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을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늘리는 행위는 지금은 급하진 않다. 차라리 거래량 유입되고 수급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기다리고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 거래량이 크게 유입된다면 굳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서는 매수가 밑에서는 다시 비중을 좀 모아가는 전략. 그럼 단가는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대응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찾는 수급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모멘텀 향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래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최근에 주가 힘이 살짝 약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량, 수급이 좀 받쳐줘야 올라갈 것 같고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근처죠. 22,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좀 받쳐주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장기적인 상승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DNF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음악회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코아시아 살펴볼 텐데요. 두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SWJ님과 호연지기님이 코아시아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먼저 SWJ님은 코아시아 매수가가 9,510원에 비중은 5%, 호연지기님은 8,64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두 분의 지금 상황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코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군요. 9,3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아시아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올해 10월쯤부터 시작해서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7,000원 찍고 9,000원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SWJ님께서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9,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호연지기님께서는 다행히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두 분이 상황은 다르지만 코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아시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의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분기별로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저는 코아시아가 좀 실적이 전환되는 타이밍까지는 좀 더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기업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은 뭐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수혜가 받는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영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는 거는 사실 어떤 전자제품에서 쓰이는 모든 뭐랄까 로직을 담당하는 것은 모두 다 그냥 비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온오프만 해도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뭐 있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에 대한 향이 좀 크더라도 저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뭐 데이터 센터, 서버, PC, 뭐 노트북, 컴퓨터 이쪽의 분야가 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조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9,500원대 가격대는 지금 최근에 와서 새롭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장대 양봉도 나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기 탄력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위치에서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비중이 5%이신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저는 일단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투자법인 그리고 코아시아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코아시아는 과거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지켜보기도 했었지만은 실적 변화가 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아시아에 대한 내용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하는 종목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차트적으로 탄력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9,500원 라인 때는 지켜보시고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11,000원 위치까지 탄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타 종목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코아시아였습니다. 한마디로 관망이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9,500원 근처에서 한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까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모두 11,000원까지 좀 올라가서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코아시아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팅창 잠깐 볼까요? 성공투자님 치맥하느라 늦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다행입니다. 반갑고요. 행투 가이드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또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쩌다 수익님도 이름 보이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볼 거고요. 조블랙님의 종목입니다. NP 살펴보도록 할게요. 11,9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NP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9.5% 상승이었고요. 12,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상승에 좀 따라 타신 모양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NP의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거래도 없었고 주가 흐름도 없었던 상황에서 2,000원대에서 뭐 14,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거의 7배 가까이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강한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최고점 14,000원대 찍고는 살짝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승세에 다시 한번 따라 타셨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NP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특수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모멘텀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깊은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뭐 NP가 뭐 최선호주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 지향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좋은데, 최근에 나왔던 메타버스가 왜 지금 이 시기에 크게 올라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1차적인 고점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키워드가 좀 주목을 받았을 때 네. 시장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 많이 시선이 옮겨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해졌기도 했었고, 그것도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연속적이었고, 그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컨텐츠와 같은 쪽으로 많이 지금 시선 이동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 발표가 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중국의 관군제가 또 시작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시선이 옮기게 되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나가서 소비 시즌에 대한 지속 환경이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은 언택트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라 컨택트 관련된 모멘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이지 않으면은 뭐 그동안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정말 기대찬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은 1차적인 고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시장에 대한 시세가 좀 많이 집중이 되기도 했었고 시장과 무관하게 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시선을 조금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때가 아닌가.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이 정말로 향후에 미래 뭐 새로운 이제 유통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겠지만은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현실화될 때까지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 소비될 수 있는 고객층이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으로만 접근하는 시기에 대한 환경이 이제는 이제 언택트에서 콘텐츠로 바뀌는 때다. 그러면은 이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상했을 때 그때를 또 다시 한번 노려보더라도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좀 시선에 대한 높이를 좀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블랙닉 같은 경우에는 11,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대응을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 13,500원 라인대를 좀 테스트를 잘 거쳐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거칠게 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놓은 상태거든요. 여길 다시 이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제 11,900원이라면은 이 라인 때까지 21선까지 참는 거는 정말 깊은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신다라면은 11,500원 라인 정도 손절 라인 때 잡고 최근에 전고점 위치에 대한 1차적인 단기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섹터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도 도와드렸고요. 따라서 MP 역시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고요. 14,0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 기대해 보면서 그 사이에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인텍 플리스요. 인텍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 26,000원에 네. 20%요.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어제요. 어제 네. 매수하신 종목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딱 26,000원입니다. 최근에 네. 그래도 상승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매수 시점, 아니, 매도 시점 같은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왜 매수하셨을까요? 아, 주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주변 의견을 듣고 네. 인텍 플러스에 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네네. 큰 변동 없이 거의 매수가 계속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네. 내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고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까 인텍 플러스의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 플러스가 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저점 19,500원 찍고 26,000원까지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광무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조언을 들으실 때 이 종목에 어떤 모멘텀을 들으시면서 접근하셨나요? 그 삼성전자 제가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그쪽이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 납품하는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만 산 거예요. 네. 뭐 삼성전자 연결고리 찾으면은 검사 장비 쪽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주가가 사실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한다라면은 인텍플러스에 대한 뭐 공부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연결고리를 크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검사 장비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사실 앞으로 이제 검사 장비 측면 안에서도 미세 공정화 같은 이제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장비 회사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인텍플러스를 저도 좀 크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만큼 뭐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터플러스에 대한 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반도체 영역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또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제시를 하지만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검사 장비 쪽은 사실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키징하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플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위치가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가격 지지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격으로 본다면은 하단이 21,000원대 그리고 상단의 위치를 좀 타이트하게 보면은 27,000원대 이 밴드로 해서 주가 대응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재작년에 3,000원대, 4,000원에 있었던 주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략 한 8배에서 9배 가까이 올라온 위치란 말이죠. 추가적인 성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10배 이상 올라온 위치에서 이 박스권은 사실 쉽게 돌파하거나 그리고 박스권을 크게 하회하거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지금 연중 내내 박스권인데 당분간 좀 더 이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주가 대응하신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26,000원에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하신다면은 22,000원, 23,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그러면 주가 대응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27,000원을 넘어간다라면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좀 챙겼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걷어들이거나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지금 네, 차트상의 감사합니다. 흐름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좀 대응해보는 전략입니다. 27,000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22,000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인텍 플러스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빠르게 진단 달려왔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의 오늘의 근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 네. 자, 잠시 후 10시에 시작되는 투자의 신에서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와 함께 종목 추천 만나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11시에도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되고 있고 제가 네. 소개한 종목들도 잘 되고 있는데 부럽네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정말 심택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데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PCB를 강조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보다는 종목에 대해서는 움직임들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지만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뭔가 설득력이 높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좀 지지부진합니다. 미증시하고 좀 디커플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등락폭보다는 방향성이다라고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될 놈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조언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로 해서 오늘 좀 늦은 밤 공개 방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 11분부터 시작됩니다. 이광무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광기 광풍 지금 시장의 포인트라는 주제로 만나볼 수 있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온라인 공방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의 신 보시고 온라인 강연회까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일단 빨리 보내드려서 좀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